유승의 여행 작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또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는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어디로 떠나볼까요? 그렇죠.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도 자주 내리고 또 음, 비가 내리지 않을 땐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또 휴일에 집에만 있긴 아쉽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여행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와도 오케이, 또 날이 음, 뜨거워도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은 곳이라서 가족 나들이로 추억 만들기에 그만인 곳입니다. 와, 날씨와 상관없이 가족이랑 같이 떠나면 좋은 곳.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여행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딘가요, 거기가?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하면 두 네. 가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음, 공룡 그리고 곤충. 혹시 그렇죠. 아나운서님은 어렸을 때 곤충 채집 어, 해보셨나요? 해봤죠. 그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곤충차지, 뭐 자연관찰 시간도 있고. 요즘 맞아요. 아이들도 뭐 이거 정말 그 잠자리채 들고 잡겠다고 돌아다니고 그 잡아가지고도 넣는 통 있잖아요. 채집통. 꼭 네네네네. 어디 간다 하면 그것부터 챙기고 맞아요, 그러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도 요새는 그 곤충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곤충 채집 숙제는 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떠날 여행지는요, 곤충을 원 없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경북 예천의 예천 곤충 생태원입니다. 그렇군요. 곤충 생태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곤충 테마파크인데요. 요즘은 워낙 테마파크가 많아서 이름만 들으시면 곤충 캐릭터로 꾸민 평범한 키즈파크 정도가 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곳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1997년에 설립한 곤충 연구소가 그 모태가 된 곳이에요. 네. 20년 동안 매년 규모를 넓히면서 곤충 테마파크로 확장을 한 건데요. 음, 환경부가 지정한 생물 다양성 관리 기관이라서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선 전문성을 가진 체험 교육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곤충뿐만 아니라 국내외 희귀한 곤충들의 표본과 또 살아있는 곤충들까지 직접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예천군에서는 오는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곳 곤충생태원을 중심으로 예천 세계 곤충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요. 8월 6일부터 15일까지. 네, 그러면은 마침 요때가 아이들 방학 기간일 것 같은데, 방학 때 아이들 여기 데리고 가면 딱 좋겠네요. 뭐 곤충 그렇죠. 박사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천 곤충 생태원 자세히 돌아볼까요? 네, 생태원은 크게 야외 정원과 여러 개의 테마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볼거리가 대부분 실내 관람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가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워낙 규모가 커서 아예 하루를 다 보내실 생각으로 가시거나 어, 최소한 반나절은 잡고 가셔야 충분히 다 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규모는 큰데 아쉽게 그 안에 식당가나 푸드코트가 없어서요. 도시락을 싸가시거나 외부에서 드셔야 하고요. 네. 입장 팔찌를 채워주는데요. 하루 동안 자유롭게 재입장이 어, 가능하고요. 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아동은 4,000원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좋네요. 그 네, 자유이용권인 거잖아요, 그럼. 근데 보통 자유이용권은 가서 이것저것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재입장이 가능한 네, 자유이용권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적어도 하루, 최소한 반나절은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일단 생태원 들어가시면 바로 보이는 건물 두 곳이 있습니다. 생태 체험관과 곤충 멀티 체험관인데요. 네. 초등학생 눈높이로 체험관이 이루어져 있어서요. 곤충 좋아하는 미래의 파브르 아이들이라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물이랑 또 영상으로 곤충을 관찰하게 될 거예요. 예. 전시된 곤충 종류와 소개가 상당히 다채롭고 많거든요. 또 3D 영상과 LED로 이루어진 곤충 터널은 성인들에게도 꽤 흥미로운 볼거리고요. 음. 무려 13만 마리의 비단벌레 날개로 화려하게 장식한 비단벌레 관 또한 볼만합니다. 어, 또 요즘은 꿀벌이 사라져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곳에선 국내 최대 크기의 말벌집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침이 없는 숯벌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벌을 직접 만져본다고요? 네. 이게 가능할까요? 어른이셔도 조금, 무서운데, 아직까지 만져본 적도 없고, 네, 그냥 독이 보기만 해도, 없어서, 그쵸?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아이들한테 정말 이만한 색다른 체험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제 건물 두 곳 나오시면 본격적인 생태원 구경이 시작됩니다. 건물에서 이미 시간을 많이 소요하셨다면 살짝 시간을 서두르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예, 이 두 체험관 맞은편에 모노레일이 있어요. 귀여운 무당벌레 모양으로 생겨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음. 이 모노레일 타시면 생태원 전체를 다 조망하실 수 있고요. 모노레일 타고 종점까지 가면 그 종점에서 또 여러 곤충 테마 전시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나비 관찰원도 있고요. 또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동굴 곤충관도 있습니다. 음. 또 장수풍뎅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재미있는 형태의 전망대에 오르시면 광활한 규모의 생태원 전체를 전망하실 수 있고요. 곤충 모양의 놀이기구가 모여있는 놀이터도 아주 인기예요. 네.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또 곤충 모양의 액세서리나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만들기 코너, 실물 곤충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코너, 곤충을 주제로 한 영상 게임 코너까지 정말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보니까 곤충 총집합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봐왔던 뭐 곤충 체험관 들어왔던 곳과는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네. 곤충에 관심 있는 미래의 곤충학자들, 파브르들 꼭 한번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네, 5살부터 초등학생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춘 곳이니까요.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 없는 성인들도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또 쉬러 가시기에 더없이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네, 이곳 곤충 생태원이 경북 예천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도 여기까지 갔는데 곤충 많다지만 곤충만 보고 오긴 살짝 아쉬워요. 이럴 때 더 둘러볼 곳이 있을까요? 네, 곤충 생태원만 가셔도 하루 일정이 꽉 채워질 것 같긴 하지만 또 근처 볼거리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예천이 은근히 관광 명소가 많은 고장이더라고요. 오. 생태원에서 자동차로 25분 떨어진 곳에 예천 천문 우주센터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선 1박 2일로 천문대 캠프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천문대에서 숙식도 제공이 되고요. 밤에는 전문가와 함께 천체 만원경으로 천체 관측도 하고 또 다음 날에는 아침 식사 후에 태양을 관측합니다. 당일 방문도 가능하고요. 운영 시간 동안 방문하면 별자리 설명 듣고 천체 관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단 야간 관람은 예약제로만 운영되니까요.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야간 관람은 예약제더라고요. 네. 그리고 숙식도 정말 예약을 잘해서 가야지. 저도 친구 3명이랑 갔다가 결국 못 타고 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습니까? 아픈 경험이 좀 있는데. 네. 이 천문대, 뭔가 지금 우리 그 우주에 관해서 사람들의 관심 많을 때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때 천문대 가셔서 먹고 잘 수도 있고 천체 관측도 하고 아침엔 또 태양도 볼 수 있다니까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북 예천 쪽 보니까 또 유명한 사찰이 있잖아요. 네, 천연고찰 용문사가 있죠. 소백산 자락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규모 있는 사찰인데요. 특히 국보로 지정된 대장전과 그 안에 설치된 윤장대가 유명합니다. 이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불경 보관함이에요. 네. 근데 이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안에 있는 경전을 한번 읽는 것 같은 공덕이 생긴다고 해요. 오. 네, 이제 국보라서 직접 우리가 돌릴 수는 없지만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용문사 들리셔서 소원도 빌고 또 천년고찰의 향기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용문사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절로도 유명해요. 그래요. 네, 절에서 하룻밤 묵으시면서 스님과 함께 여러 가지 불교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템플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곳, 예천 용문사. 경전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 생긴다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 그랬는데 안 되니까. 국보 때문에. 앞에 소원 비는 것도 이런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경북 예천에 가면 꼭 봐야 할 곳이 있다던데 한 곳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천 8경 중에 한 곳인 회룡포입니다. 회룡포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360도 휘돌아 나가는 육지 속의 섬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산 위에 전망대인 회룡대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인공섬처럼 그 원형의 물길에 둘러싸인 그림 같은 풍경의 마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회룡대 밑에 장안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큰 체력 소모 없이 높은 곳에서 근사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회룡포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는 삼강주막이라는 전통 주막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조선시대 때의 주막이에요. 이곳에 가시면 주모한상이라는 세트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막걸리 한 주전자와 배추전, 도토리묵 등이 함께 나옵니다. 조선시대 괜찮아, 떠나. 유승혜 여행작가와 함께 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여행지 어딜까요? 기대가 돼요.
네. 지난 21일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의 대열에 올랐죠. 저희도 한번 우주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음흠. 오늘 준비한 여행지는 우주와 과학을 테마로 한 장소들입니다. 네. 미래의 과학자들을 꿈꾸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흥미롭게 즐길 만한 장소들이니까요. 귀 쫑긋해 주세요. 누리호 발사 성공.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생각만 하면 너무 설레요. 네. 그죠? 보셨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랑 그 우주 과학을 테마로 여행을 떠나면 더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여행지 그럼 가볼까요? 네, 그럼 먼저 누리호를 발사한 우주 발사대 나로 우주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 있는데요.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기지로 2009년 6월에 완공됐습니다. 네. 발사대와 주변 연구시설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센터 입구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우주과학관이 열려 있어요. 이 우주과학관에서는 누리호에 앞서 지난 2013년 발사된 나로호의 실물 크기 모형을 관람할 수 있고요. 로켓과 인공위성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관 안에는 나로호의 발사 과정을 게임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나로호 발사 통제센터가 있어서요. 직접 과학자가 되어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로 발사 통제센터. 이게 아마 시간대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발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아느냐?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아, 근데, 그러셨군요. 근데 거리가 여기서는 정말 꽤 멀긴 했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근데 그 힘듦이 싹 가실 만큼, 후회가 안 될 음, 만큼 만족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요. 근데 멀리 그 고흥까지 갔는데, 나로 우주센터만 보고 오면 또 아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처에 좀 볼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우주 체험을 마치셨다면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외나로도와 마주한 쑥섬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나로항에서 배를 타고 1, 2분이면 닿는 작은 섬인데요. 쑥이 많아서 쑥섬이라 불리지만 최근에는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 섬으로도 불립니다. 어, 그래서 섬마을 곳곳에 고양이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림보다 훨씬 귀여운 실제 고양이들도 자주 마주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쑥섬의 백미는 고양이가 아니라 섬 정상부에 오르면 만날 수 있는 정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정원인데요. 그 이름이 별정원이에요. 섬의 전망대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 정원에는 별처럼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원에서 바라보는 고흥반도의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바다라는 우주에 별처럼 뿌려진 섬들이 눈앞에 펼쳐진달까요? 우주센터에 가신다면 쑥섬 꼭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니, 어머, 묘사를 어쩜 이렇게 시처럼 하셨을까요? 저도 만족스럽네요, 이 표현. 어머, 시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다라는 우주에 별처럼 뿌려진 섬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거기에 별처럼 수없이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 곳. 이곳이 숙섬이라니.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고흥 가서. 네. 자,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외나로도까지 가봤고요. 다음 여행지 어딘가요? 네. 과학 우주 하면 또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입니다. 그렇죠. 저는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을 때 소풍을 갔다가 자기 부상 열차 체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엑스포가 열렸던 바로 그 자리, 엑스포 과학공원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위치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답게 과학의 분야가 세분화되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주 전시관인 과학기술관을 비롯해서 자연사관, 인류관, 천체관, 미래기술관 등 기초과학부터 미래과학기술에 이르는 과학 전반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소개되어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수학과학이 제일 어렵고 싫었는데 여기에서 접하는 과학은 재밌더라고요. 네.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 연령대 눈높이에 맞춘 과학체험 공간이 정말 다양하고 방대해서요. 자녀를 둔 가족들이 가면 배우고 또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대전 하면 대전 엑스포. 그게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네, 국립중앙과학관이 바로 그 추억 속의 대전 엑스포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죠. 최근에 이 근처에 또 새로운 과학관이 생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맞은편에 넥스페리움이라는 과학관이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네. 하이스트와 협력해서 만든 과학관이에요.
로봇, 인공지능, 우주 탐험 등과 관련한 최신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엑스포 과학공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대전시민천문대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서 전문가와 함께 천체 만원경으로 태양과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과학을 테마로 한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이곳에만 발길이 매여 있겠네요, 정말.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체험들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다를 주제로 한 과학관으로 떠날 수 있다고요? 네, 바다와 접해 있는 경북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 소개해 드릴게요. 울진에, 네. 네, 과학관 바로 앞이 푸르게 펼쳐진 동해라서 그냥 바다 구경만 해도 좋은 곳인데요. 과학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먼저 눈에 띄는 곳이 과학관 앞바다에 길게 난 해상 데크길이에요. 네. 바다 마중길 393이라고 해서 바다를 맞이하러 나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붙여졌다는데요. 이 길이가 393m로 국내 최장 해상 통로라고 합니다. 이 길 끝에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그냥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대가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서 바닷속을 보는 해중 전망대입니다. 신기하네요. 그죠? 잠수함을 타지 않고도 7m 아래 실제 바다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돌돔이나 놀래미 같은 물고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중 전망대 내부는 마치 수족관 같이 생겼고요. 이 유리 밖으로 보이는 물고기들이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물고기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어떤 분이 설계하셨는지 대단한데요. 우리가 왜 가끔 바닷속 세상을 요만큼이나마 좀 접하고 싶을 때 바다 가서 스노클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북 울진에 이 국립해양과학관을 가면은 지하로 내려가서 7m 아래까지 가니까 편안하게 바닷속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외부 볼거리를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예,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은 2020년 7월에 바다의 날 행사를 맞이하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국내 최초 해양을 주제로 한 과학관이에요. 최근에 문을 연 과학관답게 증강현실 기술, 가상현실 기술 등 첨단 기법으로 꾸민 전시와 미디어 아트를 방불케 하는 영상을 선보여서 관람객들의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네. 세계 바다 탐험이라는 전시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의 동해부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 사라지고 있는 섬 몰디브, 산해 경계, 아이슬란드 등으로 테마가 나뉘어져 있고요. 각 전시들은 해양 생물과 해양 탐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500인치 3면 영상관에서 상영하는 해저도시 아틀란티스 영상은 바닷속에 들어온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와 생동감이 넘쳐나고요. 독도 해역부터 남극해까지 해류 대순환을 따라 떠나는 VR 체험 코너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전시관에서 접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 기술은 몽땅 다 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각 전시실마다 해설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해설도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 돌고 나면 나도 모르게 해양 지식이 정말 많이 쌓이게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뭔가 배우는 곳이다 하면 의뢰 경직되고 또 딱딱한 분위기 떠올리는 분들 많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말랑말랑한 곳이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과학관이에요. 정말 그렇겠네요. 배움이 말랑말랑한 곳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네. 소개해 주신 것 쭉 보니까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꽂히는 게 해중 전망대. 그렇죠. 이게 제일 팍 들어오네요. 7m 네.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바닷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가보는 게 대단한 일이네요.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가고. 유승의 여행 작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쵸. 너무 덥죠. 네. 연일 여기 울산도 폭염주의보 상황인데 맞아요. 이렇게 너무 덥기는 한데 이럴 때 떠날 만한 여행지 있을까요? 큰일 났네요. 오늘 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떡하죠? 네. 오늘은 이열치열 대구광역시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운데 더 덥게 뭐 이런 건데 그러게요. 대구. 네. 네.
비가 오지 않으면 폭염특보, 또 비가 오는 날엔 폭염주의보라는 대구죠. 정말요. 네. 네, 얼마나 더우면 데프리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그 대구가 더운 이유가 분지 내륙형 지형으로 달아오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정체된 고기압이 소뚜껑처럼 공기를 가두어서라는데요. 그러면 여름에는 당연히 피해야 하는 여행지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구 하면 분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여행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배제되는 곳이긴 했죠. 왜냐면 시원한 곳으로 가니까. 근데 이열치열이라고 해도 이렇게 더운 곳으로 여행을 가도 괜찮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한여름 대구 여행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요, 바로 이번 주 대구 도심은 축제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어,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열리는 대대적인 축제인데다가 여름날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더위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괜찮아 떠나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더워도 괜찮아 떠나가 될 것 같네요. 더워도 괜찮아. 떠나. 오늘 좋은데요? 자,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 그러면 어떤 축제일까요? 네, 바로 오늘이죠.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는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치매. 네, 치맥이요. 예. 코로나로 3년 만에 축제가 열리는 데다가 올해가 축제 1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로 성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더울 때 일 마치고 나면 시원한 맥주 한 잔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맛있어요, 그게 진짜.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치킨 조합은 또 참을 수 없는 맛있는 조합이죠. 그렇죠. 거부할 수 없죠. 네. 축제장에는 치킨 부스만 수십 곳에 이르는데요. 대구의 치킨 전문점들과 국내 치킨 브랜드들이 총 출동해서 즉석에서 치킨을 튀기고 판매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맥주 부스도 함께 운영되고요. 네. 시중가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고 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죠? 그렇네요. 여름에 치맥하면 포기 못하죠. 네. 치맥 페스티벌이라면은 이거 외에도 뭔가 더 특별한 이벤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위를 식히라고 축제장 곳곳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요. 네.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치맥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풀 카페도 준비가 된다고 요거 하네요. 괜찮네요. 그죠? 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치맥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야간에는 축제장 곳곳에서 버스킹과 같은 음, 소규모 공연부터 메인 무대의 디제잉 파티까지 크고 작은 공연이 아주 많이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콘서트 관람하면서 치맥을 즐기는 거죠. 뭐 볼거리, 먹을거리 다 완비돼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얼음물에 발 담그고 치맥을 즐기는 아이스풀 카페. 이건 또 진짜 혹 땡기는데. 버스킹 공연에 디제잉 파티까지 축제 분위기 제대로겠어요. 올해로 벌써 10년째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구에서 이 치맥 페스티벌이 시작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치킨 산업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국 전쟁 이후 육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개육 산업을 전국적으로 육성시켰는데 네. 이때 대구의 개육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고 이 음, 80년대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현재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두고 있는 국내 유명 치킨 브랜드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광고가 될까봐 브랜드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대구발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2013년 첫 치맥 축제가 열렸고요. 코로나 전에 열렸던 2019년 축제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축제를 다녀갔을 정도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치맥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 이제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 잡은 조합이잖아요. 그런 맞아요. 치맥을 흥겨운 축제 속에서 공연을 보면서 모정 즐기는 경험을 대구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구가 치맥 파티를 할 만하네요. 그죠? 네. 한여름밤에 즐기는 치맥 축제. 대구의 그 뜨거움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신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구 평화시장의 닭똥집 골목도 유명합니다. 오, 치맥 축제 때는 이곳 닭똥집 골목도 덩달아 들썩이는데요. 네. 축제장보다는 노포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닭똥집 골목 한번 가보세요. 어, 시장 내에 여러 곳의 치킨 전문점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부분이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들이고요. 일반 치킨도 판매하지만 닭똥집에 특화되어 있어서요.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닭똥집 튀김을 종류별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닭똥집을 닭 모래주머니 혹은 근이라고 불러야 맞지만 그 닭똥집이 입에 더 잘 붙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 가시면 제가 지금 계속 똥집이라고 발음하니까 조금 웃음이 나오는데 예, 양념똥집, 간장똥집, 마늘똥집 등 다양한 닭똥집 튀김이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민망하시겠다, 진짜. 그렇게요. 네. 이 치맥 페스티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또 다른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7월 9일과 10일 주말이죠. 양일간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이 228 기념공원과 국채보상공원 중심으로 열리는데요. 네. 2005년부터 이어온 대구 대표 축제입니다. 원래는 컬러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올해 파워풀 페스티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축제의 특징은 국내, 해외의 퍼레이드 팀들이 참여를 해서 화려한 거리 공연과 퍼레이드를 선보인다는 오. 것인데요. 이 일대 도로를 막고 길 위에서 무용부터 치어리딩, 기예, 뮤지컬, 인형극, 태권도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네. 대구 한복판이 테마파크가 된 느낌이에요. 어, 더위도 있게 하는 볼거리인데요. 다 보시고 덥다 싶으시면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으로 빨리 이동하셔서 맥주 한 잔 들이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구를 가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데요, 이쯤 되면. 좋네요. 화려한 공연도 보고, 야외에서 치맥도 즐기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간. 맞아요. 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오랜만에 되찾은 일상의 소중함, 해방감, 이 축제를 통해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혹시 대구 가셨는데 너무 더워서 걷고 구경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대구 야간 시티 투어 버스 이용을 추천드릴게요. 대구에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한시적으로 대구에선 밤을 달리는 시티 투어라고 해서 야간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단 파워풀 페스티벌의 퍼레이드가 열리는 7월 9일 토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대구 시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승차해서 삼성 창조 캠퍼스, 계산성당과 양령시, 국제보상공원, 수성못, 서문 야시장, 칠성 야시장까지 돌아보는 코스고요. 성인 5,000원의 요금을 내면 되는데 버스 탑승객들에게 야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와 대구시 캐릭터가 그려진 부채, 마스킹 테이프 등을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요. 괜찮아. 떠나. 유승의 여행작가와 함께 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떠나볼 곳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딜까요? 네, 한여름에 피어나는 꽃, 어떤 꽃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네. 여러 꽃 생각나시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저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맑고 아름다운 꽃, 연꽃이 먼저 떠오릅니다. 현재 전국은 연꽃 성수기인데요. 보통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싱그러운 연잎과 선홍빛 혹은 새하얀 빛깔의 연꽃이 연밭을 가득 채우는데요. 꽃이 크고 아름다워서 국내 곳곳에 연꽃 군락지 혹은 재배지는 사람들의 포토존으로 사랑받고 있죠. 네. 또 규모가 큰 연꽃 군락지에서는 연꽃 축제도 열립니다. 오늘은 7월에 가면 딱 좋은 연꽃 축제의 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예. 연꽃 관련해서. 그래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니까 정말 신기하다 생각했거든요. 연꽃이 지금 한창 피고 있군요. 울산에도 연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 아시는 곳 있으신가요? 저는 울산대공원 일단은 그렇죠. 그쪽 생각이 나네요. 네, 울산 연꽃 명소로는 말씀하신 울산대공원도 있고요. 서남 호수공원, 회야댐 생태습지, 태화 저수지 등이 유명합니다. 이 중에서도 회야댐 생태습지는 코로나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 만에 문을 열었다고 해요.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간만 개방을 한다고 하고요. 하루 100명씩만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는 18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울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생태 탐방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연꽃 구경하시면서 생태 습지 탐방할 분들은 미리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길 가야겠네요. 회야댐 생태습지. 다른 곳은 다 돌아보셨을 것 같고요. 이곳은 개방이 안 되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니까. 네. 그리고 접수도 받고 있고요, 따로.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18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늦지 않게 하루 100명씩만 들어갈 수 있대요. 늦지 않게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연꽃도 정말 아름답겠어요. 맞아요. 연꽃은요, 그 씨앗의 생명력이 오래 유지되기로도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무려 2000년 묵은 씨앗이 발화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또한 경남 함안에서 발견된 1200년 된 씨앗이 어, 지난해 발화를 해서 내년쯤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함안에서는 이미 지난 2009년에 성산산성을 발굴 중에 출토된 700년 된 연꽃 씨앗이 발화를 해서 꽃을 피우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연꽃을 아라홍련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네, 아시는군요. 이곳 함안 지역이 원래 옛 아라가야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아라연꽃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라가야는 1세기에서 5세기 무렵까지 가야 연맹체 중에 한 나라였죠. 네. 아라홍련, 이걸 제가 왜 맞다고 했냐면 이 이름 자체가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남았죠. 1200년 된 씨앗이 발아해서 꽃을 피운다니까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 싶고요. 뭐 이 아라홍련은 700년 된 거지만 1200년 된 씨앗도 이제 발아해서 내년쯤 꽃을 피울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신비롭죠. 이게 그 700년 된 연꽃답게 또 현대 연꽃이랑 좀 다르다고 해요. 어, 그 꽃 모양이 조금 더 날렵하고 가녀린 형태라서요. 그 옛날 고려 시대 불교화에서 묘사된 연꽃의 모양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 아라홍련이 이 한 송이 피우기도 어려운 꽃인데 또 어, 대규모 증식에 성공을 해서 현재 함안에는 아라홍련 연꽃 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바로 함안 연꽃 테마파크인데요. 아라홍련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연꽃을 볼 수 있고요. 마침 22일부터 24일까지 함안에서는 연꽃 테마파크와 가까운 함안 박물관 마리산 고분군 아라길 일원에서 제34회 아라가야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아라대왕 행차와 천신제를 재현하고 드론쇼, 음악회, 설계 체험, 토기 만들기 등의 행사가 열리고요. 연꽃을 오일해 놓고 유리병에 보관하는 공예품인 자, 이렇게 하만 연꽃 테마파크를 둘러봤어요. 다양한 행사들도 체험을 해봤고요. 네. 그 연은 꽃도 예쁘지만 사실 쓸모가 굉장히 많은 식물이죠. 우리가 흔히 밥 반찬으로 먹는 연의 뿌리, 연근이 있고요. 어허, 또 찹쌀에 대추콩 등을 넣어준 영양밥을 연잎으로 감싼 연잎밥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새는 연잎가루를 넣어서 만든 연꿀빵, 연꿀 양갱, 연꿀 약과 등 다양한 간식도 시중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또 연잎을 말려서 차로 마시는 연잎차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안의 백년차가 유명하죠. 아, 원래 백년차는 사찰에서 스님들이 즐기는 향차의 일종으로 녹차의 연꽃을 가미한 것인데요. 수역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백년의 꽃봉오리를 채집해서 미리 준비해둔 녹차와 함께 차로 타 마시는 거라고 해요. 네. 하지만 신선한 꽃봉오리를 채집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보통은 연잎을 덮어 만든 백년 잎차를 즐기시곤 하죠. 아, 그렇군요. 제가 한동안 먹던 게 연잎차였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지금은 다 떨어져가지고 연잎차는 못 마시고 있고 다른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 저도 이거 좀 구입을 해야겠어요. 무안이 100년 차로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연잎밭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무안에는 회산 백년지라고 해서 새하얀 백년이 피는 굉장히 광활한 연잎밭이 있어요. 네. 1955년에 백년 12뿌리를 처음 심어서 오늘날 10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백년 자생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음, 올해로 25회를 맞은 무안 연꽃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무안 회산 백년지에서 열립니다. 연꽃지를 배경으로 여러 공연이 펼쳐지고요. 연꽃길을 보트로 탐사를 하고 또 연꽃 소망풍 등도 날리고요. 네. 연꽃기 만들기, 연차 시음 등 연을 주제로 한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아, 그렇네요. 연꽃길을 보트로 탐사도 하고, 이것도 타고 싶고, 연꽃 소망 풍등도 달고 싶고. 네, 근데 자체가, 이 여행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낭만 여행 되겠어요. 무안 연꽃 축제 돌아봤고요. 또 다른 연꽃 여행지 있다고요. 네, 이곳도 매우 낭만적인 연꽃 여행지입니다. 바로 충남 부여 국남지인데요. 지금 이곳도 풍성한 연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남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이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무왕 35년에 그러니까 634년에 북남쪽에 못을 파고 물을 끌어와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4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연못이죠. 그렇네요. 네, 이 오래된 연못에서 또 14일부터 바로 내일이죠. 14일부터 17일까지 부여 서동 연꽃 축제가 열립니다. 네. 서동은 무왕의 어린 시절 이름이기도 한데요. 축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고요. 이번 축제 하이라이트가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밤 9시 20분부터 50분까지 선보이는 수상 뮤지컬입니다. 네. 국남지 위의 정자, 포룡정에서 공연되는 국남지 판타지라는 수상 뮤지컬인데요. 음. 국남지 연꽃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역동적인 무용과 군무로 백제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300대의 드론으로 연출하는 별밤 드론 아트쇼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네. 연꽃 그리고 멋진 조명과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둘러볼 곳이 이렇게나 많네요. 날짜 그렇죠. 순으로만 보면 일단 여기 부여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백제 쪽. 네, 백제 바로 역사가 있는. 내일이니까요. 네. 여기 갔다가 이제 무안 갔다가 함안 가야 되나요? 일정을 연꽃 일정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여행지들이 하나같이 참 멋지고 아주 향기로워요. 연꽃 네. 관련된 축제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지금 짧게 남았는데 경주에서 아름다운 연꽃 감상할 수 있는 곳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신라의 천년수도 경주도 지금 연꽃이 만발한데요. 야경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경주의 동궁과 월지 주변 연밭이 또 큰 볼거리이고요. 네. 특히 노을질 무렵에 광활하게 펼쳐진 연밭과 하늘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경주 북서쪽에 위치한 조선시대 고택들이 모여있는 양동마을 역시 푸른 연잎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경주 서출지와 종호정 또한 고즈넉한 옛 한옥과 연못을 채운 연잎 또 연꽃의 조화가 동영화처럼 아름답습니다. 경주가 대구처럼 분지라서 조금 덥긴 하지만 한낮의 태양을 피해서 해질녘 황혼의 연꽃밭을 감상하시는 것도